열하일기 4편 막북행정록, 태학유관록. 태학에서의 필담, 중국 지식인들과의 교류. 열하태학에 머무는 엿새 동안 연암은 중국 지식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나눴다. 이 부분이 4편에서 가장 풍성하고 유쾌한 부분이다. 윤가정과의 만남. 연암이 후당에 들어서자 모자를 벗고 교위에 앉아있던 노인이 반겼다. 대리시경을 지낸 윤가전이었다. 연암이 자신의 오대조 박미가 주죽타의 책에 실렸다고 하자 윤공이 감탄했다. 왕어양의 책 중에 그 어른의 시문을 상세히 실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주신 연분이 공교로워 이곳 세북에서 평수의 종적이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는 곧 책에 나오는 어른의 후손이구려. 좌중에 있던 귀주 안찰사 기풍액은 조선 출신으로 경인년 문과 장원 출신이었다. 그는 연암에게 우리나라의 땅 크기, 풍속, 혼인 예식 등을 물었다. 연암은 우리나라의 4가지 자랑거리를 이렇게 말했다. 1. 온 나라가 유교를 숭상함. 2. 황하처럼 큰 홍수의 걱정이 없음. 3. 고기와 소금을 남에게서 빌리지 않음. 4.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음. 이에 중국 지식인들이 감탄했고 특히 4번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성년전에 약혼하고 상대방이 죽으면 평생 과부로 사는 저름의 폐습을 비판하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삼액 이야기, 묶인 발, 망건, 담배. 왕옥정과 나눈 대화는 특히 흥미롭다. 그는 중국 사람들이 겪는 3가지 재앙, 삼액을 이야기했다. 조객, 남당 때 장소랑의 작은 발을 보고 궁인들이 다투어 발을 싸매기 시작한 것이 풍속이 되어 마침내 아름다움이 아닌 고통의 상징이 됐다. 연암은 사마통주 사이에서 늙은 거지 여인이 머리에 꽃을 가득 꽂고 발을 싸맨 채 뒤뚱거리며 구걸하는 꼴이 오리가 배불리 먹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두액, 홍무제가 우연히 도사의 망건을 보고 기뻐해 천하의 명령한 결과 천하의 이마가 모두 그물 속에 갇혔다. 왕옥정이 붓으로 연암의 이마를 가리키며 이게 두액이 아니냐고 하자 연암은 웃으며 그의 반질반질한 이마를 가리키며 반격했다. 왕옥정이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관련 구절을 까맣게 지워버린 것이 인상적이다. 9액, 담배는 서양 아메리카에서 온 것으로 처음엔 약초로 쓰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 남녀노소가 다 피운다. 왕옥정이 담배를 싫어한다고 하자 지정이 돌아와 그 대목에 먹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그거 아주 독하지요라 한 것이 재치 있다. 황제를 만나다 걸륭제의 아련과 활불 사태. 8월 10일 새벽 정사와 부사는 걸륭제의 특별은전으로 이품 반열에 서는 사은 절차를 밟으러 대궐에 들어갔다. 연암도 따라 들어갔다. 걸륭제의 인상. 황제는 교의도 탁자도 없이 평상에 누런 보료를 깔고 나앉았다. 좌우 시위는 소박하게 누런 옷차림이었다. 황제는 모난 얼굴에 힘알으면서 약간 누런 빛을 띄었으며 수염이 반쯤 희고 나이는 60쯤 된 듯 싶다. 애연히 춘풍화기를 지녔다. 황제는 조선 사신에게 국왕께서 평안하신가? 를 묻고 만주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통사 윤갑종이 만주말로 약간 압니다라고 대답하자 황제가 좌우를 돌아보며 기뻐하며 웃었다. 무사들의 활쏘기를 보고 나서 황제가 물러가자마자 군기 대신이 달려와 명을 전했다. 바로 반선불, 즉 판첸 라마을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다. 활불 사태 사신의 거절과 황제의 반응. 황제가 티베트 고승 판첸 라마를 모셔와 열하에 머물게 하고 있었는데 이 활불을 사신들에게 만나게 하려 한 것이다. 사신은 당당하게 거절했다. 중국 사람과는 스스럼 없이 오가도 무방하지만 여느 외국 사람과는 함부로 사귀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요. 이에 황제가 대노했다. 예부를 통해 그 나라는 예를 알 것만 사신은 예를 모르네 그려라는 불평이 전해졌다. 통관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들은 죽습내 그려 하며 엄살을 떨었다. 이 장면에서 연암의 천진한 내면 독백이 압권이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이는 참으로 좋은 기회이다. 사신이 소장을 올린다면 의로운 명성이 천하에 떨칠 것이고
만일 사신이 운남귀주로 귀양을 간다면 내 혼자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서촉과 강남을 밟게 되리로다. 강남은 오히려 가깝고 광주는 연경에서 만 리나 되니 내 구경이 이처럼 난만해지리. 흥분한 나머지 뛰어나가 하인 이동에게 얼른 술을 사오라. 돈 아끼지 마라. 이제부터 너와 이별이다. 라고 외쳤다. 그 천진한 구경벽에 실소가 나온다. 결국 황제가 오늘은 늦었으니 다른 날을 기다리라고 명하여 일행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결국 사신은 황제의 재촉을 이기지 못하고 판첸 라마를 만나고 왔다. 사신은 불평을 품었고 하인들은 속으로 황제와 번승을 욕했으나 연암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달밤의 우주론과 아쉬운 이별. 열하에서의 마지막 밤, 연암과 기풍액은 달밝은 밤의 명륜당 난간을 거닐며 천문과 우주에 대한 놀라운 대화를 나눴다. 연암은 친구 홍대용에게서 들은 지구자전론을 꺼내 놓았다. 그 내용은 현대과학과 놀랍도록 가까웠다.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해와 달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맷돌 비유, 물레 비유로 이를 설명하고 달에도 세계가 있다면 달 사람들이 지금 이 밤의 난간에 기대어 땅빛이 찼다 기울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했다. 기풍액이 감탄하며 물었다. 이 학설은 선생이 직접 터득한 것인가요? 어느 스승에게서 이어받은 것인가요? 연암은 솔직하게 답했다. 친구 홍대용과 달 구경을 하며 장난 삼아 나눈 이야기라고. 오늘 밤 달을 보다가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말을 늘어놓았는데 마치 그 친구를 만나본 듯하다고 했다. 말리박 세북의 달밤에 친구를 그리는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대목이다. 기풍액은 이날 밤 내자루 촛불을 켜고 성대한 음식을 차려 연암을 환대했다. 닭이 2회째 울어서야 자리를 파했다. 8월 14일 황제의 명으로 사신단은 연경으로 돌아가게 됐다. 밤에 연암은 헤어질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왕옥정은 눈물을 지으며 말했다. 이 밤에 길이 이별을 하면 또 배울 기약이 없겠소이다. 더구나 다가올 밝은 달밤에는 그 심해를 어찌하오리까. 윤영사는 술잔을 들어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달 아래 이 이별을 하고 보니 다른 날 만리 밖에 계신 선생이 그리울 적엔 저 달을 보고 선생을 대하는 듯하리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선생은 술도 잘 자시고 한창 시절에 호색하실 테니 이제부턴 부디 몸 조심하시와 수련의 길을 찾도록 하시옵소서라 했다. 이 충고에는 노학자의 다정함이 듬뿍 담겨 있다. 연암의 열하 여행 5일과 체류 6일은 조선 지식인이 처음 밟은 새로운 땅에서 국경과 언어를 넘어 나눈 지적 교류의 기록이다. 극한의 여정, 철학적 사색, 통렬한 사회 비판, 그리고 달빛 아래 우주를 논한 낭만이 한데 어우러진 이 기록은 단순한 여행기를 훨씬 뛰어넘는 18세기 동아시아 지성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다. 제4편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제5편은 환연도 중록으로 이어집니다.